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주상골 골절의 수술적 치료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상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발과 발목에 주상골이라는 뼈가 있는데요. 먼저 이 주상골이라는 뼈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상골은 발목과 발을 이어주는 발등에 위치한 뼈입니다. 근데 이 주상골의 특징은 뼈에 공급되는 피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절이 되는 경우에 잘 붙지 않아서 분류압이 잘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상골에 골절이 되면 저희가 대부분 수술을 권하죠. 그리고 이러한 주상골이 하는 역할은 발의 아치 구조 중에서 여기 보면 발의 아치의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는데요.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을 견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낙하돼서 고에너지의 손상을 받았을 때 주로 골절이 되고요.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계속 쿵쿵 밟는 힘을 오래 밟다 보면 여기에 피로가 쌓이는데 제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피로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상골에 외상으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대부분 수술을 권유하죠. 그런데 이 부위가 간혹 고에너지 손상이 아니더라도 가볍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손상으로 인해서 금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러한 경우에는 놓치기가 쉽거든요. 근데 금만 가도 여기는 워낙에 잘 안 붙는 곳이니까 계속 통증이 생기고 붙질 않아서 계속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면 통증이 지속되고 왜 나는 어디가 다친지를 모르고 이런 게 좀 발생하는 난감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이런 주상골 골절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수술적으로 치료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는요 30대 남성이었고요. 철봉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내 키보다 약간 큰 철봉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진 거죠. 고에너지 손상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골절을 자세히 볼 의사는 사실은 처음에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인대 파열만 진단을 받은 거예요. 발목에 있는 정거비인대라는 파열이 됐으니까 우리가 2주 기부스하고 4주 정도 재활하면 낫겠다. 그래서 6주가 지났는데도 환자는 너무 아파서 못 걷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주째 저한테 다시 오셨는데요. 이때 보면은 환자가 발목에 있는 손상된 인대 부위 외에도 발목 내측에 주상골이 있는 부위에 심한 압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외부에서 찍어온 CT랑 MRI를 사실은 저한테 들고 왔는데 외부에서 찍은 CT를 보면은 이게 주상골인데 사실 골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MRI를 보면은 골절이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만 가 있는 거예요. 금만 가 있다 보니까 뼈만 보는 방사선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MRI상에서는 그 금을 중심으로 해서 뼈 주변에 멍든 게 다 보이니까 주상골 골절을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진단이 되게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럼 이때 그쪽에 있는 의사가 계속 아프다고 그러면 사실은 처음 본 의사가 3주가 지나서도 계속 아프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발을 만져보고 주상골 부위에 압통이 있으면 이거 골절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을 하면은 더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좀 하지는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주까지 끌다가 그래도 6주째에는 확인을 해보자 해서 MRI를 찍었더니 주상골 골절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도 다행히 이게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거의 금만 가 있는 상태에서는 나사만 박으면 되니까 초기에 빨리 발견했던 거랑 수술은 똑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어긋나게 되면 열어서 그 부분을 다 맞춰야 되니까요. 금만 가 있던 게 걷다 보면 어긋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문제가 좀 커지는데 다행히 그런 상태는 아니고 온전히 유지된 상태로 오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MRI상에서 전거비인대가 이렇게 다쳤던 부위가 요게 제가 지금 표시해드리는 요 부위가 전거비인대인데요. 이 전거비인대가 낫질 않고 여전히 손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주상골 골절이 6주째 붙지 않고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니 원래도 안 붙는 골절인데 6주가 지나도 안 붙으면 더 안 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수술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6주째이긴 하지만 인대 파열도 지금 붙질 않고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인대 파열 수술도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상골 골절이 있는 경우에 골절의 수술하고 발목인대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상골 골절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보존적 치료는 잘 안 붙죠. 왜냐하면 여기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혈관이 파고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주상골을 나사로 고정을 해주고
금만 가 있긴 하지만 그 골절된 부분을 조금 더 압박을 해주면 더 잘 붙겠죠. 그래서 골절 부위에 나사로 압박을 해주는 게 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근데 주상골의 모양 자체가 3차원적으로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골절 부위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골절 부위에 수직으로 들어가게 나사를 박는데 3차원적으로 나사를 박으니까 처음부터 나사를 박으면 나사가 잘못 들어가면 조직의 손상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핀을, 가이드 핀으로 나사가 들어갈 길을 나사가 들어갈 길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길을 따라서 나사를 박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사는 대부분 이 골절선에 수직으로 들어가게 박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박아가지고 이 작은 주상골에 나사 2개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 놨고요. 발목에 있는 인대 수술은 대부분 발목 인대는 재밌는 게 무릎에 있는 십자인대나 이런 거랑은 달리요. 인대가 붙는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인대가 잘 붙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인대가 끊어져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늘어져서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늘어져서 붙은 인대를 당겨주면 대부분 해결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늘어진 인대를 당겨서 다시 붙이는 수술은 관절경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는 다 관절경으로 시행합니다. 그럼 관절경은 어떤 수술이냐면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랑 기구를 통해서 제가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개선이 없다 보니까 관절막이 보존이 되다 보니까 재활도 빠르고 환자분이 통증도 적고 생활로도 빨리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관절경으로 할 수 있는 수술은 다 관절경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무릎의 십자인대 수술요. 20년 전만 해도 다 열어서 했어요. 근데 관절경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 지금은 누구도 관절경으로 안 하죠. 발목 인대 수술도 처음에는 다 열어서 했지만 불과 2, 3년 전부터는 대부분 이제 관절경으로 하려는 시도들이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10년 후에는 아무도 발목 인대 수술 열어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관절경으로 하는데요. 이게 관절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뼈에서부터 이 인대가 떨어져 있는 이 화살표 부분이 보이죠? 이게 늘어져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떨어져 있는 인대를 실로 깨서 이 뼈 있는 부분에 당겨서 붙이면 수술은 완료예요. 그래서 작은 구멍만으로 뼈에서 떨어진 인대를 뼈에다 다시 가져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새 모든 발목의 인대 수술은 관절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3박 4일 입원이 필요해요. 1일 전에 수술 전날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고 이틀 정도 통증을 조절합니다. 수술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마취는 척추 마취까지는 필요가 없고 무릎 아래쪽으로 발과 발목을 마취를 하면서 환자분은 재워드립니다. 그리고 수술 후 이틀간의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피로 들어가는 무통주사 그리고 신경으로 들어가는 무통주사 이렇게 2가지 무통주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통증을 잘 조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틀간 통증이 조절이 되고 상처가 조절이 되면 환자분은 통기부스를 하고 퇴원을 합니다. 목발을 짚으면서 통기부스를 4주 하고요. 그 다음 4주는 보조기를 하면서 재활을 합니다. 첫 주에는 걷고 그 다음 2주는 발목을 움직이고 근력을 기르는 운동을 한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균형을 잡는 운동을 배우고 마무리를 하죠. 이렇게 해서 수술한 뒤에 3개월이 지나게 되면 된 상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환자분의 뼈가 잘 붙어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초음파상에서 발목에 있는 인대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수술 후 3개월째 외견을 보면 발목에 전혀 부어있질 않고 이렇게 관절경으로 했기 때문에 3개의 구멍만 보이죠. 이게 인대 수술을 위해서 관절경으로 구멍을 뚫은 흔적이고요. 발의 내측에서 주상골 쪽에 나사를 박기 때문에 이 나사가 들어가는 작은 절개선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크냐 작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흉터가 작다는 얘기는 절개선이 적다는 얘기고 적은 절개선이면 환자분의 손상이 적고 고통이 적고 재활이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적은 절개선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면 적은 절개선으로 수술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관절경 수술과 이 주상골 수술은 그렇게 환자분한테 큰 피해를 주는 수술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수술 후 3개월째 걷는 모습을 보면 이 양말 안 신은 발이 걷는 발이거든요. 그래서 보폭이 넓고 잘 차고 나가는 게 확인이 되고요. 환자가 까치발 드는 모습을 봐도 2발로도 까치발을 잘 들고 한 발로도 까치발을 잘 드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환자분은 3개월째 모든 운동에다 복귀를 했다고 했고요. 수술 전에 6주가 되도록 있었던 통증은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주상골골절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실제 사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상골이라는 뼈는 우리 발목과 발을 이어주는 뼈고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에 대해서 발의 아치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인데요. 수직 낙하에 의해서 손상이 가능하고 한번 부러지면 잘 붙지 않아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뼈입니다. 그런데 금방 가 있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골절이 있는 경우 이 골절을 놓치면 지속적인 통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골절은 항상 의심을 하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을 때는 엑스레이랑 CT를 찍고 그래도 안 보이면 MRI까지도 고려해 볼 만한 그러한 골절입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안 하면, 발견이 안 돼서 수술을 안 하면 환자가 계속 아프고 뼈가 안 붙기 때문입니다. 주상골 골절의 치료는 생각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사를 삽입해서 고정을 해주고 조여주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러한 주상골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발목에 인대 손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목의 인대 손상은 관절경으로 수술을 해주면 더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위해서는 3박 4일 입원이 필요하고요. 척추 마취 아닙니다. 발과 발목만 마취해서 저희가 소변 보는 기능, 밥 먹는 기능 다 유지하면서 마취만 할 수 있고요. 수술 후에 4주간 통기부스하고 4주간 재활합니다. 대부분 3개월째에는 일상생활과 운동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주상골 골절은 흔한 골절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놓치게 되면 환자가 낫질 않기 때문에 놓쳐도 나을 수 있는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주상골 골절은 한번 놓치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아프면서 발등에 주상골 위치 부위에 압통이 있다면 보다 자세한 검사를 통해서 주상골 골절을 반드시 감별하고 주상골 골절이 있다면 이 환자처럼 크지 않은 수술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저의 경험과 환자의 자료를 토대로 바탕으로 해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작을 했고요. 네이버 족부김주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